네, NG가 나서 장소를 옮겼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와서 네, 장소를 옮겼어요. 네, 같이 한번 11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에서 부각되는 정보사회의 문제점. 정보를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활용하는 자와 활용하지 못하는 자로 나뉜다. 쭉 읽어보면 결국에는 정보 격차에 따른 사회 불평등 심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12번. 가와 비교한 나의 상대적 특징에 대한 추론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거네요. 잘 봐야겠어요. 가나는 각각 우리나라의 1970년, 2020년 중 하나임. 도시와 촌락 인구가 비슷하고 농립업 종사자 비율이 높은 가가 1970년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도시 인구 비율이 91%로 높고 서비스업 비율이 높은 나가 2020년이 되겠네요. 그러면 2020년 나의 상대적 특징을 찾는 문제였습니다. 1인 가구 비중이 증가하였을 거고요. 도시의 토지 이용 집약도가 높아졌을 거고요. 직업 종류 다양해졌을 거고, 공동체 의식보다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확산되었을 거고요. 지표의 포장 면적이 확대되었겠네요. 그런데 불투수 면적이 감소하였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불투수는 아니 통과하다. 그러니까 물이 통과하지 않는 면적은 오히려 증가합니다. 네, 물이 통과하지 않는 면적, 물이 스며들어야 되는데 스며들는 면적이 증가했다. 정답은 5번이 사상의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할 수 있는 적절한 주제는 세상의 모든 존재는 원과 조건의 네, 상호 관계에 의해 끊임없이 생멸한다. 이 세상 어느 것도 독립하여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 세상의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땡땡 연구소는 세계 각국의 무분별한 자원 개발과 환경 파괴로 지구 온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이로 인해 대규모의 사상자가 나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억. 인간을 자연 생태계 일부로 인식해야 한다. 그죠? 인간과 자연 하나로 봐야 되고요. 인간에게 주는 이익에 따라 자연을 평가하는 것은 아니고요.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4번. 지역조사 과정을 나타내. 하나 단계 활동 요구, 그럼 뭔가를 시작을 해야 되겠네요. 시작하기 위해서 조사역을 선정하는 이유로 에는 실내 조사가 되고 실사에 해당하는 문자료나 인터넷 자료를 통해서 보는 겁니다. 인터넷 지도인 국토정보원에서 조사할 요게 이유 나에 해당하는 게 되겠고요. 그러면 정답은 3번이 됩니다. 하는 페이지도 되겠고요.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기역, 기긋, 답은 4번. 15번. 가을 사상가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생명 공동체의 온전성, 안전성, 아름다움의 보존에 기여한다면 그 행위는 옳다. 대지의 이용을 경제적 관점뿐만 아니라 윤리적, 심미적 관점에서도 검토해야 한다. 얘는 생태 중심주의였네요. 그죠? 레오폴드 생태 중심주의. 지식은 힘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 지금 방황하고 있어요. 자연이. 그 다음에 사냥해가지고 인간의 이익에 봉사하도록 해야 돼요. 아는 것이 힘이다. 베이컨이었네요. 그죠? 인간 중심주의. 답은 인간을 자연보다 더 가치 있고 우월한 존재로 본다? 아니고요. 을은 자연의 모든 생명체를 인간과 동등한 가치를 지닌 존재로 본다? 아니고요. 생태 중심주의는 인간 중심주의와 달리 생태계 전체의 유기적 관계를 중시해야 한다고 본다.
맞네요. 정답은 3번입니다. 16번. 그림의 과정에 따라서 울산에 태화강이 있어요. 울산 오염과 보건에 대한 지역 조사를 진행하고자 할 때 밑줄 친 기업, 지역 정보 분석에 해당하는 것은 답사하고 경관을 촬영하는 거, 직접 가서 하는 거니까 야외 조사 또는 현지 조사가 될 거고요. 통계 수치를 그래프로 제작해서 분석해야겠네요. 그죠? 정답은 2번. 문헌 자료를 조사한다. 문헌 책과 뭐 이런 것들, 이는 실내 조사가 될 거고요. 신문 기사 스크랩도 실내 조사겠네요. 그죠? 30년 이상 거주한 주민과 면담을 실시한다. 직접 가서 야외 조사 또는 현지 조사. 정답은 2번입니다. 7번. 갑을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 B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간은 자연의 사용자이다. 관찰을 통해서 자연 질서를 이해하고 자연을 복종시키면 윤택해진다. 자연에 대한 지식이 곧 인간의 힘이다. 인간 중심주의. 우주 위의 모든 존재는 평등한 구성원이다. 지배자 아니다. 생명 공동체의 온전함, 안정, 아름다움의 보전에 기여한다면 그 행위는 옳다. 레오폴. 생태 중심주의. 인간 중심주의에서 생태 중심주의를 비판하는 거죠. 인간에게 자연은 어떠한 가치도 없음을 간과한, 이건 좀 아닌 것 같네요. 그죠? 인간이 가치가 없다는 거니까. 인간에게 자연이 가치 없다는 거네요. 이건 아니고.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는 것은 부당함을 간과한다. 이것도 반대에 대한 설명일 거고요. 인간은 자연의 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간과한다. 이것도 아니고요. B는 이제 레오폴드가 인간 중심주의에 대해 비판하는 인간은 자연으로부터 독립된 존재임을 간과한다. 아니죠. 5번 인간은 자연 그 자체의 가치를 존중해야 함을 간과한다. 맞네요. 정답은 5번. 존재만으로 그 자체만으로 가치가 있는 거네요. 내재적 가치겠네요. 그죠? 내재적 가치. 여러분은 내재적 가치가 네, 있습니다. 다음은 신문 기사의 일부이다. 환경 문제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헬지대 토양이 황폐해졌어. 그래서 하프문을 조성해가지고 여기다가 빗물이 고이게 하고 식물의 생장을 돕는데요. 이런 이렇게 하고 있네요. 사헬지대고 토양이 황폐화되니까 이거를 사막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술을 적정 기술이라고 들어봤나 모르겠어요. 적정 기술. 1번 농경지 확대, 상업적 벌목 등으로 인해 열대림이 파괴되는 현상이다. 열대림 파괴고요. 매연을 비롯한 대기오염 물질이 안개와 결합하여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거는 선생님 따로 안 가르쳐 준 것 같은데 스모그, 스모크 앤 포그의 특성어죠. 황산화물과 질소, 산화물 등의 대기오염 물질이 비와 섞여 내린다. 산성비. 염화플루오린화탄소의 사용량 증가로 인해 성층권의 오존층 파괴이고요. 정답은 5번이겠네요. 지속적인 가뭄, 과도한 경작 및 방목 등으로 인해 기존의 사막이 아니던 것이 사막으로 변해가는 현상. 네, 정답은 5번입니다. 쌤이 혀가 조금 짧은 것 같아요. 그죠? 발음이 안 되지? 다음 자료는 두 시기의 땡땡시 용도별 토지 이용 비율과 총 인구를 나타낸 것이다. 가나 시기에 대한 옳은 설명. 가나 시기는 각각 1998년과 2021년 중 하나임. 농경지가 많았던 때가 아마 1998년일 것 같고요. 1998년 돌아가고 싶은 선생님은. 나는 2021년입니다.
가는 나보다 인구 밀도가 낮고요. 지표의 포장 면적이 좁겠네요. 이거 너무 쉽네. 답은 1번. 나머지는 안 봐도 되겠죠? 20번 넘어가겠습니다. 20번. 이제는 2학년 문제예요. 지금까지는 고1 통합사회 문항이라서 쉬웠고, 다음에는 고2 세지 문항이랑 항지 문항, 뭐 이렇게 있는 것 같고, 네. 그렇게 있네요. 네. 생윤 문항도 한 문항 있습니다. 뭐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사회 문항은 없나? 없네요. 한번,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어렵게 나오면 나올 수 있는 문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같이 풀어보죠. 안 어렵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자, 탄소 배출량을 줄이자, 지구온난화 4번입니다. 21번 인터넷 검색 결과이다. 41도 40분, 북위 41도 40분, 동경 2도 17분에 위치한다. 얘는 공간,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묻는 공간 정보에 해당하고요. 사그라다 파밀리아가 안토니 가우디가 설계했고, 성당 보는 건데, 인공위성으로 안토니 가우디가 이걸 만들었다고를 찾아보진 않죠. 그죠? 인공위성으로는 틀렸고. 여기 디귿이 이렇게 지도가 표시되어 있네요. 이거 지도는 인터넷 검색 결과이니까 인터넷 지도가 되겠네요. 종이 지도에 비해 축척을 변경하기가 쉽죠. 이렇게 하면 커졌다, 작아졌다 하죠. 리을 있노? 여기 있네요. 미안. 최적 경로가 여기 있네요. 최적 경로는 수치화된 지리 정보를 컴퓨터가 분석한 결과이다. GIS를 통해서 분석을 하게 되겠네요. 정답은 2번입니다. 22번. 기억. 남위 20도 30분, 서경 175도 24분에서 화산이 폭발했대요. 이 정보는 지리 정보 중에 관계 정보가 아니라 위치에 관련된 정보니까 공간 정보에 해당하겠네요. 그다음 원격 인공위성으로 하는 원격 탐사니까 관측 대상의 직접적인 접촉 없이도 정보 수집이 가능하겠네요. 그다음 디귿 면담은 지리 정보 수집 방법 중 직접 조사겠네요. 그죠? 직접 조사 선생님이 알려주진 않았는데 직접 조사하는 거 알 수 있겠죠? 정답은 3번이고 디귿 면담은 원격 탐사보다 넓은 지역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기가 더 어렵죠. 정답은 4번. 음. 3번 이거는 GIS 문항입니다. 그러니까 지리정보 시스템 문항인데 중첩 분석해야 되는 거를 우리한테 시키고 있어요. 문항 문항이 나오면 약간 국가의 위치도 알아야 되는 그런 문제도 나오거든요. 선생님이 여기서 이 정도는 해야 돼요. 위주로 여기는 조금 나라 이름까지 외우기는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여기는 나라 이름 상태에서 그냥 문제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육상이면 진하게 표시되어 있는 3점이네요. A, B, C, D, E니까 E가 3점, B가 2점, C가 3점, D가 2점, E가 1점. A는 카자흐스탄이고요. 여기는 카자흐스탄, 그 다음 여기는 우즈베키스탄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투르크메니스탄, 그리고 여기가 어디였더라? 키르기스스탄, 키르기스스탄, 그 다음에 여기가 어, 카자흐스탄입니다. 이거 타지키스탄, sorry. 타지키스탄. 이거는 우리 그 사회 통사책 맨 처음에 지도 세계 지도 나와 있고요. 지리부도도 한번 보면 궁금한 사람만 여기는 보세요. 여기는 자주 나오는 데는 아니니까.
그 다음에 단위 면적당 곡물 생산량을 보면, 옅을수록 3점이네요. 요거 헷갈리면 안 되겠다. 여기가 3점, 1점, 3점, 여기가 1점, 여기가 2점. 그다음 여기는 음, 옅은 게 1점이고 진한 게 3점이네요. 그러면 1점, 2점, 2점, 1점, 3점. 그래서 합산 점수가 가장 높은 국가를 선정한대요. C가 가장 높은가요? 정답은 3번입니다. 이거 선생님 혹시 틀릴 수 있으니까 선생님 해설 틀리게 하면 선생님 이런 문제 선생님 더 못 풀어. 헷갈려가지고. 그러면 댓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24번 보겠습니다. 24번. 그래프는 세 국가의 시기별 도시화율과 총인구를 나타낸 것이다. 가다에 해당하는 국가를 지도의 A씨에서 고른 것은 우선 도시화율이 제일 낮은 나라가 있네요. C, 이 나라 이 정도는 알아야 될 것 같아. C는 탄자니아. C는 탄자니아. A도 알아야죠. A는 브라질. B도 알아야 돼요. 영국, 브라질, 탄자니아. 어, 우선 아프리카에 위치한 탄자니아는 도시화율이 제일 낮겠네요. 나는 C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럽이랑 라틴 아메리카를 비교해야 되는데 라틴 아메리카도 약간 예외적으로 도시화율이 높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 뭐가 제시되어 있냐면 1970년에 도시화율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1970년에 도시화율이 낮았다가 더 높아진 다가 브라질이 되는 거고요. 1970년대 이미 도시화율이 높았던 가는 영국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B, C, A 3번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각 국가에 해당하는 도시화율을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으면 됩니다. 지도는 국가별 도시화율을 나타낸 것이고요.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고르래요. A, B는 각각 50 미만, 70 이상 중 하나임. 진하게 표시되어 있는 데가 주로 유럽이라든지 사우디아라비아, 여기 앵글라, 미국, 캐나다. 여기가 75 이상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 아프리카랑 인도,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뭐 타지키스탄 이런 데가 있는 여기가 50 미만 도시화율이 절반이 안 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중국 어디 있는지 알아야겠네. 중국 여기에요. 미국보다 도시 인구 비율이 낮죠. 틀렸고 브라질 알아야 된다. 그래서 브라질 여기가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나라가 브라질이구나. 도시 인구가 촌락 인구보다 다 75 이상이니까 맞네요. 도시화율 75% 이상인 국가 수는 아프리카가 라틴 아메리카보다 하나, 둘, 두 개밖에 없나? 더 적을 것 같은데요. 그죠? 적다. 틀렸고요. A는 75 이상, B는 50 미만이다. 니은, 리을. 정답은 4번입니다. 지금 몇 분 정도 했나? 우선 30분 넘어가면 여러분 힘들 텐데. 끝까지 한번 해볼게요. 어렵지 않으니까. 26번 한국 지리로 갔네요. 이거는 가상의 지역을 줬습니다. 빨리 넘어갈게요. 인구 300명 이상인 곳에 입지함. 인구가 300명이 안 되는 곳을 지으면 돼요. 얘 D, B 안 되고 C 안 되고 2도 이상이니까 얘는 되겠다. 그죠? B, C 안 되고 지가가 40만 원 미만이어야 돼요. 40만 원 미만인데 얘는 40만 원이니까 이상이니까 얘는 뭐 되고 미만 미만이니까 안 되네. 그죠? 미만이면 포함이 아니지. 그 다음에 D는 되고 E도 되네요. 주거용지에 입지함. 주거용지여야 되니까 D는 공업용지 안 돼요. 정답은 5번입니다. 27번 할게요. 다음 자료에 기억 현상이 지속될 경우 우리나라에 나타날 변화를 추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나라에서만 자생하는 구상나무 이게 제주도에 있어요 주로 제주도에 있고 지리산에도 있구나 고산지대에 주로 분포하는데 기온이 올라가니까 개체수가 줄어들고 있대요. 지구온난화가 계속 진행되면 단풍 시작 시기는 늦어질 것입니다.
봄꽃은 빨리 피겠지만 단풍은 늦어지겠죠. 열대야 발생 일수 늘어날 거고요. 난대림, 따뜻한 데서 자라는 숲의 분포 면적은 늘어날 거고요. 여름이 길어지겠죠. 겨울 짧아질 거고 해안 저지대의 침수 위험이 커질 것입니다. 정답은 5번. 지구온난화 문제였고요. 28번은 도시 내부 구조 문제입니다. 도시 내부 구조 문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부산광역시 두 구의 인구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선생님, 부산도 도심이랑 알아야 되나요? 네. 한번 문제 풀어보죠. 풀릴 수 있는지 없는지. AB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산은 여기가 바다고 여기가 육지고요. 항구를 중심으로 발달하다 보니까 도심이 여기 있어요. 그럼 도심이 도시 중심이어야 되잖아요. 네, 항구를 중심으로 여기서 시가지가 만들어지고 도시가 확장이 돼서 A가 도심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거 배운지 않았으니까. 근데 왼쪽을 보면 그걸 알 수 있는 게 상주 인구가 적고 살아가는 사람 인구가 적고 통근 통학 순유입 인구. 아, 출퇴근할 때 사람들이 이쪽으로 많이 오는 거죠. 그죠? 아, 그러면 A가 도심이 위치한 구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B는 주변 지역에 해당하는 구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주변 지역 중에서도 주로 주거 기능을 담당하는 A는 주간 인구가 상주 인구보다 많다. 통근통학 유입이 들어오니까 주간 인구가 상주 인구보다 많겠네. 정답은 1번. 그죠? 몰라도 풀 수 있죠? 모른다고 포기하지 말고 모르면 읽어야 됩니다. 네. 찍거나 찍을 때 잘 유추해서 찍으면 됩니다. 다음은 어느 지역의 변화 과정을 설명한 글이다. 이 지역의 기억 시기와 비교한 니은 시기의 상대적 특징. 2020년대네요. 창을 열면 한강, 문을 열면 서울. 땡땡 강변도시래요. 아름다운 모래, 미산가? 미사? 미사리? 어, 2020년대가 됐으니까 인구 밀도는 높아졌겠네요. 위, 아래 중에서 아래 삭제. 그 다음 건물 평균 높이 더 높아졌겠네요. 비닐하우스에서 이제 뭐 아파트 강변 도시가 생겼으니까 왼쪽 오른쪽 중에 오른쪽 왼쪽 지우고요. 앞 뒤를 봐야 되는데 농가 비율은 줄어들었겠네요. 낮음이 앞뒤 중에 뒤에 있네요. 뒤 틀려. 정답은 3번. 1번입니다. 지도에 자료에 제시된 변화가 해당 지역에 가져온 영향. 거가대교가 건설이 되고 부산이랑 가까워졌대요. 부산의 통근권, 그죠? 거제에서 이제 부산으로 통근하는 사람이 생기겠네요. 더 넓어졌고 거제 부산 간 이동 소요 시간이 감소했겠네요. 정답은 1번. 이런 문제 나오면 좋겠다, 그죠? 부산 백화점 방문하는 부산으로 많이 가겠죠, 백화점. 그 다음에 여객선. 그쵸. 도로가 있으니까 굳이 배로 가지는 않겠네요. 그죠? 좀 감소했을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31번. 다음은 지역조사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기억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땡땡군의 산업 구조를 파악했대요. 이거는 그 지역의 속성 정보에 해당하겠네요. 맞고 산업 구조 변화에 따른 만족도를 원격 탐사, 인공위성이나 항공사진으로 보기 어렵겠네요. 틀렸고 그다음 디귿 설문조사 및 면담 이거는 실제 가서 해야 되겠네요. 그죠? 야외 조사에 해당한다. 기억 디귿 2번. 산업별 종사자 비율은 유선도는 이동을 나타내는 거니까 화살표를 통해서 흐를 선선, 이동을 나타내기에 적절하고 산업별 종사자 비율은 뭐 단계 구분도라든지 아니면 선생님 생각에 도형 표현도가 좀 더 적당 산업별이니까 도형 표현. 그래서 이렇게 뭐 1차 산업 비율, 2차 산업 비율, 3차 산업 비율 이렇게 그죠? 1차, 2차, 뭐 3차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죠? 도형으로 표현하는 지도. 정답은 2번. 32번. 이거는 GIS 문제. 이런 문제 나오면 퀴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퀴즈라고 생각하면 되고 풀어볼게요. 평균 풍속 6 이상이면 3점, 진하면 3점이네요. 3점, 2점, 3점, 2점, 1점. 인구 밀도는 낮아야 3점이네요. 3점, 2점, 2점, 1점, 1점. 더해서
더해. 더하면, 두 개밖에 안 더하네? 얘 5점이고, 그 다음에 얘 5점이네요. B하고 E 중에 평균 풍속이 빠른 애. 평균 풍속이 빠른 애는 얘네요. B. 정답은 2번. 푸는 문제였습니다. 넘어가서. 와서 이렇게 푼 거 맞죠? 네. 아, 이런 문제 실수할 것 같아요, 선생님. 침착하게. 선생님처럼 풀면 안 되고요. 선생님은 지금 좀 마음이 급해서. 뉴스 화면의 일부이다. 하천 개발, 복원 전에는 이랬는데 복원 후 이렇게 됐어요. 약간 청계천도 이렇게 했죠. 복개. 복개는 옛날에는 이렇게 마개로 덮은 거예요. 마개처럼 이렇게 덮었는데 이거를 이제 복원을 했네요. 생태하천으로. 금정역 혹시 아나요? 금정역 옆에 거기도 원래는 하천이 흐르고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붙게 되어 있어요. 삼본시장 앞에. 기업. 대기로 증발되는 수분의 양이 줄어들었습니다. 대기로 증발되는 수분의 양은 어, 복원한 후 더 늘어났겠죠. 그죠? 그래서 습도가 더 높아졌을 것 같아요. 그죠? 자정 능력이 향상되고 수질이 개선되었습니다. 수질이 개선되겠네요. 수생식물이나 어종의 서식처가 더 늘어날 거고요. 시민들의 생태 체험 학습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건 너무 나간 거 아닌가? 그래도 활용될 수 있겠죠. 정답은 니은, 리을. 4번이 되겠습니다. 도시화 문제. 요거는 한국지리인데, 요거는, 외우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이, 한국지리, 그 충청도 지역, 이게 충청남도인데, 충청남도까지 외우는 문제는 아직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혹시 부모님 고향이 충청남도거나 하는 친구들은 한번 참고로, 봐두면, 여기가 홍성, 충남 홍성이고, 여기 종현마을이 여기 있습니다. B가, 아산, 여기가 천안. 수도권이 연결됐죠, 이렇게. 수도권이 연결돼서 전철도 연결됐죠. 여기가 서천이고요. 그 남학생들은 이제 논산 아마 많이 갈 거예요. 군부대 논산 훈련소가 있는 논산. 어, 평가목별 배점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점수의 합이 가장 큰 지역을 선정함. 3만 명 이상이면 3점, 2점, 1점이래요. 여기 2점, 3점, 3점, 1점, 3점. 1인 노인 인구 비율 10 이상이 2점이고 10 미만 1점, 2점, 1점, 1점, 3점, 2점. 노인 복지관 수 음, 뭐야? 한 개가 2점이구나. 2점, 두 개가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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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점, 3점. 더하면 2가 제일 높네요. 논산. 논산이 정답. 답은 5번. 요거까지는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뭐 외워도 되고요. 다음 자료는 서울시, 네, 안 외워도 돼요. 되고, 서울시 애매하게 얘기하면 안 되지. 두 구의 용도별 전력 소비를 나타낸 것이다. 뭐 전력 소비를 왜 냈지? 서울이 있는데 여기 서울의 중심, 중구가 있고 여기가 종로구예요. 종로구. 도심이 위치한 지역이고 여기는 서비스용 전력 소비가 많네요. 서비스용 전력 전기를 많이 쓰고 여기가 노원구인가요? 도봉구, 노원구. 구 이름까진 몰라도 됩니다. 외곽 지역이고 주거 기능을 담당해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용 전력 소비량이 많습니다. 가가 어디야? 가가 도심 있는 지역은 통근 통합 유입인구가 유출 인구보다 많겠네요. 그죠? 더 많이 들어오겠네요. 정답은 1. 서울 지역에서 도심이 수 있는지를 알았습니다. 이거는 약간 도시 내부 구조고 이번에는 교회와 대도시권 문제예요. 교통이 발달하면서 점점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기는 어디냐면 고양, 일산 신도시가 여기 있습니다. 고양. 그다음에 여기가 연천이에요. 연천이고 주간 인구 지수는 여기가 100을 기준으로 봐야 되거든요. 100을 기준으로 봤을 때 100보다 주간 인구 지수가 낮은 가가 어디냐면 서울과 가까운 고양이 됩니다. 그다음에 연천은 나가 돼요. 선생님, 여기 겸업농가 비율이 나와 있는데요. 근데 겸업농가 비율은 몰라도 됩니다. 그러니까 농가는 전체적으로 전업농가하고
그러니까 어떤 가구를 구성하는 모두가 농사 짓는 그런 농가를 전업농가라고 하고, 겸업농가는 뭐 아들은 뭐 서울로 출퇴근한다든지 아니면 농사를 하면서 또 다른 일을 한다든지 하는 농가를 말합니다. 그래서 도시 지역, 도시랑 가까운 시골 지역에서는 겸업농가 비율이 좀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요건 좀 헷갈렸을 것 같은데 얘는 몰라도 되고요. 얘는 조금 선 넘은 것 같고,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아, 서울과 가까운 지역은 오히려 주간 인구 지수가 낮구나라는 거예요. 연천에는 수도권 1기 신도시가 있는 데가 뭐 고양이라든지, 고양이 일산, 안양에 평촌, 군포, 산본, 평촌 아까 했고, 그다음에 성남에 뭐 이런 데가 있었네요. 부천의 중동. 네, 다 어디냐면 서울이랑 가까운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틀렸고. 그 다음 2번. 가는 나보다 서울로의 통근통학 인구 비율이 높다. 아, 가가 주간 인구 지수가 낮은 이유는 이것 때문이었고요. 나는 가보다 인구 밀도가 높다. 연천은 고향보다 인구 밀도가 낮겠네요. 연천은 고향보다 경지 면적이 더 넓겠네요. 정답은 니은 리을 4번. 서울과 가까운 지역과 먼 지역을 비교하는 문항입니다. 37번. 이건 너무 어려울라나? 이건 선생님이 그냥 설명해 줄게요. 가는 대구입니다. 대구. 선생님이 순경제 전국연합 문제까지 하다 보니까 대구 서문수 선생님 밑에 고향이 대구입니다. 선생님이 네, 허문 선생님 시골 산다고 놀렸는데 보니까 제가 더 시골 살았었어요. 대구가 훨씬 큽니다. 네, 나는 전주고 다가 수원이에요. 수원 인구가 이제 100만 넘어섰고 용인 고향도 인구가 많네, 그죠? 1번 1975년 대비 2020년 인구 증가율은 가가 인천보다 높다. 가는 인구가 3등에서 4등으로 떨어졌어요. 인천은 4등에서 3등으로 올라갔어. 그러면 인천이 더 높지. 얘는 틀렸고요. 전주와 수원에는 모두 도청이 있습니다. 도청 위치 몰라도 돼요. 이거는 그냥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여기는 여러분들 너무 힘들 것 같고. 38번. 다음 자료는 두 구에 이어주는 버스 노선과 정류장을 나타낸 것이다. 가나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구는 여기는 명동이 있는 도심이 있는 지역이고 도심이 있는 중구가 되고 있고요. 여기 선생님이 옛날에 전철 타고 갔었는데 여기 버스 정류장이 나왔네요. 선생님 여기 있는 아파트를 한번 갔었어요. 여기는 노원구. 자꾸 문제 나오네 생각나게. 여기는 주변 지역. 많은 나보다 상주 인구가 적습니다. 아파트는 여기 훨씬 많아요. 많은 나보다 중심 업무 기능이 우세해요. 그렇죠? 은행점이라든지 대기업 본사, 호텔, 백화점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나는 가보다 아파트도 많고 학생들도 많고 인구도 많으니까 초등학교 학생 수도 많아요. 정답은 니은 디귿 3번입니다. 두 문제 남았습니다. 힘냅시다. 어, 충청도, 여기는 아까 또 충청도가 나왔네요. 작년에 충청도가 좀 유행이었나 보네요. 여기는 태안 신두리 사고 볼 수 있는 데고요. 여기는 서산 당진입니다. 여기가 당진. 그다음에 여기가 청양고추로 유명한 청양. 여기가 선생님 부모님 고향인 부여. 여기는 서천. 몰라도 됩니다. 65세 조건이 65세 이상 인구가 15,000명 이상인 곳을 해야 된대요. 15,000명, 65세 이상, 여기구나. 여기 안 되겠다. 청양은 안 되고요. 이거 너무 적어서 안 되네. 그 다음, 기존 노인 의료 복지 시설이 20개 이하여야 돼요. 20개 이상 안 되고, 당진 탈락. 그 다음에 입소 정원이 700명 이하여야 돼. 700명, 부여 탈락했다. 부여 탈락. 남은 건 A, 태안과 서천인데요. 만족하는 지역 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더 높은 거. 65세 이상 비율이 비슷한데, 여기 인구가 더 적네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높겠네요. 총 인구분의. 계산 안 해봐도 되죠? 답은 5번. 마지막 40번 문제입니다. 네.
생활과 윤리 문항도 선생님 쭉 봤는데 우리 그 통합사회 수준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 우리 교과서 수준에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딱 이 문제 있네요. 가를 주장한 사상가. 만약 어떤 존재가 고통을 느낀다면 그러한 고통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동물의 고통을 이야기하고 동물의 고통을 노래한 사람이 있어요. 싱어. 그래서 이 사람은 동물 실험 허용 여부를 논의할 때 무엇을 고려했을까요? 모든 동물은 도덕적 행위를 할 수 있는 존재임을 고려하세요. 이런 말은 하지 않았고요. 모든 동물이 아닙니다. 이성적 존재만을 도덕적 존중의 대상으로 간주해야 함. 동물을 이성 존재로 볼 수가 없겠죠. 디귿, 고통을 느끼는 존재. 고통을 느끼는 존재의 이등은 평등하게 취급해야 한다. 그래서,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고통을 바라봤고요. 쾌고 감수 능력, 쾌락과 고통을 감수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모든 존재는 도덕적 지위가 있음을 고려하라고 했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 네, 이제 심화 문제에서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